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전에서 한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의 반열로 올라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산 프리미어리그에서 316경기를 나왔고요. 125골에 6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지난 경기 어시스트 2개를 추가했죠. 그런데 이 68개의 어시스트가 되면서 토트넘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토트넘이 68개의 어시스트를 뒷면에 새겨서 기념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제작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봐도 손흥민 선수가 17번째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이미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통틀어서도 손흥민 선수는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시스트도 역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7번째로 많은 선수고요. 득점도 이제는 스털링을 넘어서 18번째로 많은 선수가 됐어요. 아넬카와 동률이 됐고요. 로비킨과의 득점 차이도 한 골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 기록이 일단 20위권 안에 드는 선수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건 득점과 어시스트 두 분야에 모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인데, 손흥민 선수의 최근 플레이 자체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겨주고요.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공간이 나오면서 그 공간으로 볼을 공급해주는 플레이메이커 혹은 찬스메이커에 가까운 역할도 너무나 잘 수행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케인과 뛸 때는 사실 해리케인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해리케인이 수비를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해리케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좋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도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시스트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훨씬 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미끼 역할을 많이 한다 라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팀의 에이스가 되는 선수는 늘상 패스를 받게 되면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좋은 건 본인에게 수비가 달라붙는 이런 포인트들을 역으로 잘 활용해서 동료 선수에게 기회를 창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물론 너무 측면에 있긴 해요. 측면으로 많이 빠져서 수비를 볼을 받을 때 끌어당겨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좌우 풀백을 가운데로 끌어당기잖아요. 특히나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더욱더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면 상대 수비가 허겁지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팀에서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가운데로 많이 끌려 들어가 있다가 나오게 되면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의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간격이 멀어질 때 우독이라던가 메디슨 혹은 뭐 솔랑키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좋은 건 본인에게 충분히 수비가 끌어당겨졌을 때 찔러줍니다. 일단 찔러주는 패스의 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수비가 더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러주는 이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타적이고 찬스 메이킹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게 지난 유로파리그 레인저스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자리에 공간이 넓게 나왔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당연히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중앙에서 끌려 나오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워낙에 중요한 선수니까 다른 선수 한 명도 손흥민에게 끌려 나가요.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달려 들어오는 것을 되게 잘 이용을 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우도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손흥민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가 뒷걸음질을 쳤겠죠. 그러면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을 텐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도기에게 붙어있던 선수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게끔 기다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2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고 그 순간 우도기가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충분히 본인에게 수비가 끌어당겨졌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데 이 패스도 가랑이 사이로 센스 있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도기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이 만들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끌려 나오는 순간 우도기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갈 때 볼을 받아서 넘겨주는 장면. 그러면서 또다시 우도기에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패스의 선택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장면에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니까 또 수비가 끌려 나와요.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메디슨이 가운데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메디슨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도기가 메디슨이 끌고 나간 수비의 뒷공간으로 또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메디슨과 우도기 두 개의 이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 선택지를 늘려주는 게 토트넘의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이런 좋은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면 토트넘의 경기력이 급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두 공간인데 여기서도 패스의 길을 굉장히 잘 봐요. 메디슨이 수비를 끌고 나갈 때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의 공간이 더 좋은 공간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정말 적절한 선택지를 찾아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우도기가 뛰어 들어가면서 우도기에게 정말 좋은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손흥민 선수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가 어쩔 수 없이 많은 거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니까요. 그래서 첼시전도 이런 장면 나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당시에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었던 카이세도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카이세도가 달려나오니까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볼을 터치하죠. 그 다음에 볼을 터치해서 카이세도가 달려나오는 걸 역동작을 걸어서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카이세도가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이 열리는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손흥민이 돌파가 된 다음에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우도기가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립니다. 카이세도는 올라와 있고 중원에는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를 놓쳤죠. 이러면 또 손흥민 선수가 3명의 선수를 붙잡아 놓은 다음에 앞쪽으로 적절하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쿨루셉스키에게 최고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참 잘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토트넘이 앞쪽에 모든 선수가 붙잡혀 있을 때 화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주고 손흥민에게 또 수비가 1명, 2명 붙는 순간 우도기가 가운데로 뛸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원터치로 우도기에게 내주면서 우도기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도기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지난 시즌부터 특히나 케인이 떠난 이후에 본인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플레이메이킹 및 경기의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특히나 찬스 메이킹에도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팀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의 선택지가 좋다는 게 어제 어시스트에도 나왔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때 우도기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장점은 그대로 치고 달리면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라면 접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도기가 수비를 하면 끌어당길 때 본인이 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접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손흥민에게 순간적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끌려 나가니까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딱 패스를 찔러 넣어주면서 사르가 뛰어 들어오면서 이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사르가 볼을 받아서 좋은 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 선수 쪽에 수비가 많이 쏠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 양발을 활용을 해서 이 장점을 오히려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매우 영리한 장면들이죠. 이 장면 보면 이게 맨시티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상대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니까요. 그래서 손흥민이 딱 볼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빈 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접고 들어가면서 본인의 오른발 슈팅 코스를 만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맨시티 입장에서 공간이 넓게 났을 때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 코스를 잡으면 당연히 수비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의 오른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득점을 많이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탑 20위권 안에 드는 결정력 그리고 득점왕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너무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메디슨이 공간으로 돌아뛰고 오히려 손흥민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센스 있게 툭 내주는 장면이죠. 정말 이타적인 장면이고 본인의 득점력을 상대의 수비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정말 영리한 플레이거든요.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고 이것도 어시스트로 연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손흥민 선수의 또 시그니처 플레이 중 하나잖아요.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동료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럼 뛰어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이 결을 따라서 주는 패스를 오른발로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 잡이가 왼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패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발로 주면. 그래서 우리가 센터백을 구성할 때도 왼쪽에는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오른발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안쪽을 바라보면서 주기 때문에 발 안쪽에 맞게 되면 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달려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측면으로 볼이 좀 빠지죠. 그런데 이것을 손흥민 선수가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발로 밀어주면 볼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의 발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볼이 떨어지는 거고 뛰어들어가는 방향의 흐름을 살리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웃프론트 패스가 최근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이기도 하고요. 이 패스가 또 지난 경기에서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메디슨의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이제 득점만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정말 이타적으로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찬스 메이킹도 하고 플레이 메이킹도 하고 본인에게 이제 득점 장면이 나왔을 때는 득점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공격수들의 반열에 손흥민 선수가 당연하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득점과 도움 두 가지 모두를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축구 자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수를 팀 내에서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추후에 평가를 받을 때 더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단 토대는 기본적으로 도움과 득점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